안녕하십니까, 박기란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디자인 부분 좀 남아가지고 뒷부분 연속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중기 상태고요. 그래서 제품 개발 수행, 특허 알아봤고 상표 알아봤고 이제 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시간에 이제 효력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명세서 디자인 공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좋죠. 물론 이제 특허사무소에 사건 맡기시면 받아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 등록된 디자인을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등록되고 공개가 되면은 디자인 공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항목이 있고요. 첫 번째 서지사항은 이제 창작자 이름하고 출원인, 권리자 이름, 주소, 뭐 대리인 이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품류. 처음에 디자인의 성립 요건에서 물품 불가분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디자인 명세서에서는 물품류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물품류는 특허청 시행규칙에서 이제 규정한 물품류를 적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의류면은 이류다, 뭐 화장품이면은 오류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물품류를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그다음 그 류 중에서 세부 항목을 이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물품의 명칭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유롭게 기재를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특허청에서 제시하는 명칭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디자인 설명. 그래서 이 디자인은 재질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런 용도 기능이 있고 이런 무늬 때문에 이런 신비감이 있다, 뭐 이런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 뭐 도일은 뭐를 도시하고 도의는 뭐 이렇게 도시하고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디자인 설명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창작의 내 요점. 그래서 결국에는 요점은 우리 창작의 요점은 이 부분이 포인트다, 이 부분이 요부다, 뭐 아니면 이 부분의 모양이 요부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요점을 본 디자인은 뭐에 대한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의 형태,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이렇게 관형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는 이제 도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우리의 권리,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설정하게 되는 도면, 7가지 도면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7가지 도면은 우리가 기본 형태는 사시도라고 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물품을 조망한 도면, 그 다음에 정면에서 정면도, 그 다음에 배면, 뒤에서 바라본 거, 평면도, 위에서 바라본 거, 저면도, 아래에서 바라본 거, 이제 좌측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해서 7가지 도면을 기본적으로 넣게 되고, 부가적으로 사용 상태도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혹은 또 부가 도면, 또 얘를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된다, 안에 내부는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추가로 또 도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상태도는 권리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권리 부분, 칠면도 부분이 권리 부분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서지사항 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 공보가 발행된 일자, 디자인 등록번호 30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허는 10, 실용시간은 20, 상표는 40으로 시작되고 디자인 30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등록 일자가 나오고 디자인 분류, 국제 분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디자인권자, 성명하고 주소 나오게 되고요. 창작자, 디자인권자가 이제 권리자가 되는 부분이고, 창작자는 창작한 사람, 특허로 치면 이제 발명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권리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권리자가 아니고 디자인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인 명칭, 담당 심사관 누구다,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 명칭은 전기 스탠드 명칭이다. 이게 이제 서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품주가 나오고요. 전기 스탠드는 26유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물품은 이제 전기 스탠드. 그 다음 디자인 설명에는 재질은 합성 수지재 및 금속재도 이루어져 있다. 본 디자인은 실내를 장식하고 조명하는 전기 스탠드. 보통 용도를 많이 쓰게 됩니다. 두 번째 란에. 세 번째 란에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7가지 도면 1, 2, 3, 4, 5, 6, 7 7가지 도면에 대해서 이게 어떤 도면이냐,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냈다. 사시도, 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평면, 저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 추가적인 도면으로 본 디자인 형상이 명확하게 나타내는 평면 사시도. 그러니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이제 추가 도면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이게 이제 디자인 설명란의 부분이고요. 창작 내용 요점. 아까 말씀드렸죠. 관용적으로 정답을 했는데, 그래서 본 디자인 전기 스탠드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 요점을 합니다.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도면 보면 7가지 도면, 제가 부가 도면은 빼버렸는데 7가지 도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스탠드가 이제 사시도로 봤을 때, 그다음 사시도를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그다음 뭐 좌측 우측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이게 위에서 봤을 때 평면도, 이거는 아래에서 봤을 때 저면도, 이렇게 도면, 이게 이제 권리, 우리 디자인의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지면은 이제 이게 형상이 되겠죠. 형상, 형태, 형상, 형태. 그다음 모양은 사실 이거는 형상이자 모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여기는 모양이 중점적인 건 아니죠. 모양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꽃무늬가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색채는 빠졌습니다.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채는 이제 부기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무채색을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생각을 더하더라도 다 우리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색채가 우리 거 제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색깔이 다 달라요. 이거 다 다른 디자인 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런지는 않고요. 형상 모양이 같으면은 무채색 형태의 하나의 디자인으로 추론하시면은 어떤 색깔이 들어오더라도 다 우리 권리 범위로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추론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공부는 이제 이 정도로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침해 및 조치. 이 부분은 특허 제가 설명드렸을 때랑 상표 설명 드렸을 때랑 다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일단 디자인권 침해를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등록된 유효한 디자인권이라는 것은 이제 디자인권이라면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그 범위라는 건 도면에 표시된 디자인, 형태, 모양, 색상, 형모색, 색채를 타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디자인권의 침해입니다. 표기 잘못됐네요. 디자인권인데 디자인권. 그래서 디자인권의 침해 조치 시에는 이제 내가 디자인권자인데 누군가가 침해를 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30-뭐뭐뭐 메토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권자인데 니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거 보니까 우리 거랑 똑같은 거더라.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고 사용을 지금 다 중지해라. 그러고는 이렇게 손해배상이 일어났으니까 돈은 달라. 뭐 이런 취지로 경고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경고장 발송해서 상대방이 경고장에 응해가지고 판매를 중단하거나 합의금 내고 이제 각서를 쓰게 되면은 거기서 사건 종료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친구가 이제 뭐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답변서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니네하고 다른 디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다음 단계는 사실 형사조치와 이제 민사조치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민사조치, 형사조치를 하게 되려면
어떤 우리 디자인이 침해가 된다라는 것을 공적 기관으로부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하면 우리 디자인하고 이 디자인 두 개를 제출해가지고 침해한 디자인 두 개 제출해서 이 디자인이 이 권리 범위에 우리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특허청에서 확인해서 니네 디자인 침해네, 침해가 아니라 권리 범위 포함되네, 이런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주게 됩니다. 물론 아니라면은 뭐 기각이나 각하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인용 심결문을 가지고 경찰서 가셔가지고 형사 고소하게 되면은 벌금 물거나 이제 징역, 그 다음에 제품 몰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법원에 가셔가지고 민사적으로 사용금지 청구,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하시면은 심결문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물론 이게 절대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유력한 증거, 심사관들이 심사관이 아니라 특허법원에 이제 특허법원이 아니에요. 일반 법원의 판사들이 디자인권에 굉장히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뭐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심결을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거 인용 심결이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분쟁이 쉬워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확인 심판 청구하는 신경물 없이 사행금지 청구 형사고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증거 불충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권리범위 심판 인용 심결 가져오세요. 지금 이거 안 됩니다. 해서 뭐 형사 고소를 취하를 해라, 이런 피드백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권리범위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 경우죠. 우리가 이제 디자인 만들었는데 디자인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누군가의 디자인권이 먼저 등록이 돼 있어서 침해가 됐더라 해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고장을 받으면은 경고장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침해가 아니다. 우리 침해 아닌데 너 계속 왜 하느냐?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고 계속 사업하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침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화하고 일 못하게 방해하면은 업무 방해로 이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공갈죄, 더 심한 경우에는 공갈죄로 형사적으로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침해가 아닌 경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 가셔가지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만은 사실 이제 사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걸로 명확하게 분쟁이 종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권리범위 심판 청구해가지고 우리 권리범위에 포함이 니네 등록된 디자인권에 그 권리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 우리의 디자인이 포함이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취지의 심결을 구합니다 해서 그거를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을 청구하셔가지고 인용 심결을 받으면 두 개 디자인 별개 디자인이다 라는 심결을 이제 받게 되면은 그걸로 답변을 하고,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업무 방해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단해 봤더니 침해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침해에 해당되는데 권리의 하자가 있습니다. 권리의 하자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게 반대로 갔네요. 이 부분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 심판은 아니고요. 상표에서 나오는 거고, 디자인 무효 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상대방의 권리를 무효화시킴으로써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심사 등록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실체 심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행성이 강한 의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되는데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에서 막 10개월, 12개월 걸리는데 그 사이 디자인이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유행이 막 바뀌어서
아무도 쓰지 않게 되는 디자인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행성이 강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라고 하는 굉장히 심사 단계를 줄여가지고 실체 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 심사만을 거쳐가지고 등록을 바로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실체 심사라는 것은 뭐냐면 공업상 이용 가능성, 창작성, 뭐 신규성 이런 거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등록이 되게 되면은 하자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똑같은 디자인이 이미 다 팔리고 있고 인터넷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뒤에 출원하면서 무심사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게 앞에 있는지를 심사관이 판단하지 않고 바로 등록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원래는 무효가 돼야 되죠. 근데 일부 심사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고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권리 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 공보를 봐서 무심사 등록됐구나. 그럼 분명 하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선행 그 출원이 이전자로 선행 디자인 찾아보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신규성 상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심판제도 무효 심판 청구해도 되지만은 일부 심사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로 두고 있어가지고 심판 청구보다 훨씬 간편한 절차고 이거 이의신청 결정도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일부 심사 등록이 잘못되었으니 무효시켜 달라 해서 무효를 시키는 것으로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다른 특허 상표랑 다르게 이제 이 이의신청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을 주장한다. 선사용권. 기존 옛날에 니네가 출원하기 이전부터 내가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을 증명해 가지고 그 분쟁 내가 그 권리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내가 정당한 권한을 사용해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를 주장해서 디자인 침해를 벗어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디자인 침해 주장을 받는 경우에 아마 특허사무소 가셔도 이제 네 경고장 받아서요 하고 오시면 이 단계를 아마 검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맞는 대응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침해까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법과의 관계하고 디자인 특수한 디자인 제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디자인은 결국에는 우리가 디자인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등록된 디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미 팔고 있는데 디자인 등록해야 되는 줄 모르고 팔고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신규성이 상실되잖아요. 신규성이 상실돼서 디자인 등록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정경쟁 방지법이 뭐냐 하고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냐 좀 보시면 부정경쟁 방지법은 부정경쟁 행위를 방지해서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고요. 그래서 이 부정경쟁 방지 행위라는 것은 부정경쟁 방지법 2조에 각 목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디자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제 가목과 자목이 있어요. 그래서 가목은 상품 주체 혼동 행위. 이것도 이제 부정 경쟁 행위인데요. 주체 혼동 방지 행위. 주지 상품의 표지를 모용.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떤 내 제품이 그 제품 자체가 굉장히 디자인 자체가 좋아가지고 그거 자체로서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디자인 자체가 물론 어떤 그 상품의 어떤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서 출처의 표시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품 출처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는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제품 자체가 그 제품 외형 자체가 유명해져서 그 자체로서의 어떤 상품 주체가 누구냐를 판단할 수 있게 상품 외형 자체가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우리 디자인이 등록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2조 감옥에 의해서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은 결국에 주체 혼동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디자인 자체가, 그 상품 자체가, 내가 판매한 상품이 주지성이 있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주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목 내용을 보시면 상품 형태 모방 행위를 방지하는 겁니다. 상품 형태 모방이라는, 모방은 카피를 의미하는데요. 그대로 갖다가 베끼는 경우죠. 근데 내가 디자인 등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 디자인 보호법으로는 침해를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경법 2조 자목을 이용하시면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목의 특징은 감옥과는 달리 이제 주체 혼동 행위를 방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지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지성이 필요 없고,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단은 모방이라면 카피, 거의 완전 똑같이 복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제품이, 시제품이 제작되고 양산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3년이 지나게 되면 이 디자인은 부경법으로도 보호하기가 힘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3년 정도 물품이 풀렸다 그러면 그 물품은 어느 정도는 누가 갖다가 비슷하게 베끼는 것을 부정경쟁 행위로 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형태를 모방한 행위를 자목에서 보호할 수 있지만은 내가 제품을 판매를 실시한 거의 그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자목으로 잡을 수가 없다. 하지만은 자목이 좋은 점은 디자인에 신빙성이 없어 디자인이 좀 등록이 불가하거나 아니면 디자인 등록을 시기를 놓쳐서 디자인 등록 못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3년 이내이면, 판매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3년 이내이긴 하면은 주지성이 없어도 상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경법으로 조금 조치 취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경법하고 상표법을 디자인법을 동시에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 내 제품의 외형에 대해서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가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등록 디자인권이 있으면 가장 좋죠. 디자인권이 있으면은 그걸로 권한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쉽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신빙성이 없어서 디자인 등록 실패했거나, 두 번째로는 시기를 놓쳐서 신규성 상실돼서 내가 상실시켜 가지고 내가 디자인을 등록 못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주지성이 있으면 감옥으로, 주지성이 없으나 3년 이내면은 자목으로 내 상품의 제품의 외형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경쟁방지법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작권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는 그때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 때문에 저작권하고 좀 명확하게 좀 가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디자인권을 일단 보시면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저작권은 반대로 저작자의 권리를, 반대는 아니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을 발전시킨다. 이런 게 목적이 되고요. 보호 대상은 우리는 제품의 형상, 형모색이죠. 형모색을 보호한다라는 게 우리 보호 대상이 되는데, 저작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디자인권하고 대응되는 저작물의 종류를 보면은 미술 저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술 저작물은 전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공업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반복 양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호 대상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회화, 조각 이런 것들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의 발생은 설정 등록 시, 요것은 창작 시, 등록 기간 잘못됐네요. 1년, 약 1년. 이건 금방 등록됩니다. 사실 이거는 창작일을 확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작권위원회에서 금방 등록을 해줍니다. 실제 심사가 없는 거죠. 존속 기간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디자인권하고 저작권 이런 관계가 있고 좀 구별됩니다. 결국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죠. 특히 보호 대상 부분에서 우리는 형모색, 이거는 미술 저작물인데 공호성이 없는 거, 순수 창작물을 보호하겠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타법과의 관계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디자인 제도라고 해가지고 디자인 특유의 제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의 보시면 물품의 부분에 관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해서 디자인 보호. 아까 이제 물품성 저번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렇게 병이 있는데 병의 이 부분은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물품성 위반이다 말씀드렸는데, 부분 디자인 제도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형상에도 디자인을 받을 수 있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티셔츠가 있는데 일반적인 티셔츠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굉장히 독특한 무늬를 붙이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 디자인으로 나가게 되면 이 티셔츠 모양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이게 특징인데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로운 디자인 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이 부분만 보호받고 싶은데 독립된 거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부분 디자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디자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면에는 부분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점선으로 표시되고 우리 디자인에 해당되는 건 실선으로 표시돼서 부분 디자인임을 디자인 설명에 기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이 티셔츠 형태가 좀 바뀌더라 하더라도 이 부분만 같다 그러면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은 물품은 통상의 물품과 동일할 것. 그래서 우리가 물품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명세서에 우리가 물품류랑 물품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티셔츠의 밑 부분, 뭐 병의 뚜껑 부분, 이렇게, 아니 병의 그 목 부분 이렇게 기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티셔츠, 그냥 병 이렇게 기재합니다. 동일해야 되고 물품의 부분의 형태일 것, 그 다음에 타 디자인과 대비 형상이 대비될 수 있는 물품의 부분일 것.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도 창작성 만족해야 된다는 거 나머지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디자인 제도가 있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 디자인 제도가 있습니다. 관련 디자인 제도는 어떤 거냐면 자신이 출원한 디자인이 있잖아요. 기존에 출원한 디자인이 있는데 자기가 그 디자인 조금 변형시켜서 출원을 했을 때 자기 디자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배제가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자기 디자인하고 유사해가지고 거절이 되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온 제도고요. 그래서 자신의 등록 디자인 또는 출원한 디자인, 기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본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1년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디자인을 부여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한 디자인 개량해서 1년 이내에 출원하게 되면은 앞에 자기가 등록받거나 출원한 디자인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등록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은 출원이 동일해야 되고 관련 디자인이 자신의 기본 디자인과만 유사해야 됩니다. 이 과만 유사해야 되는데 내 거가 이렇게 있는데 내 거랑 이렇게 유사한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 유사한 범위가 다른 디자인하고도 유사한 범위의 영역이 갖추어지면 이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하고 유사해서 등록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디자인하고만, 기본 디자인하고만 유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관련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 아닌 거. 이건 뭐냐면 내 디자인 내고 관련 디자인 내고 또 관련 디자인 내고 관련 디자인 이게 이렇게 되면은 권리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요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 창작성, 뭐 선출원 뭐 등등 기존에 있던 등록 가능성, 이것도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관련 디자인 제도. 이것도 이제 개량 디자인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제 동적 디자인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한데 일단 내용 한번 보시면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해서 변화되는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제품이 형태가 변하는 거죠. 형태가 변하는데 이 형태가 변하는 것 자체가 신비감이 있는 거예요. 형태 변화는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움직이는 모양 자체를
그거의 신미성을 보호를 하겠다. 성립 요건 보시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그 물품의 기능에 기초해서 변해야 돼요. 기능에 기초해서 형상이 변화하거나 모양이 변화하거나 색채가 변화하거나 형상, 모양, 색채가 변화하거나 그 다음에 그 변화의 예측성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뚜껑이 이렇게 뭐 무슨 화장품 보석 뭐 보석함 화장품 이 함이 이렇게 열리는데 예측할 수 있으면 이건 전혀 어떤 창작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측성이 없이 이렇게 했는데 와 이렇게 와 예쁘구나 이렇게 예측성이 없이 변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변화가 시각에 호소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우리가 시각성이 성립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변화의 정형성이 있을 거. 정형성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이렇게 했을 때 또 이렇게 변하는데 또 다음에 이렇게 열었더니 또 다른 형태로 변해. 이렇게 되면은 요것은 반복 가능성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추게 되고 일반 디자인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동적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움직이는 형상에 대해서도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좀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에 좀 준비했는데 일단 내용 보시면은 돌고래 모양의 캐릭터를 창작하였고 이러한 캐릭터가 표시된 컵, 가방, 옷, 학용품 이 등등등을 개발했는데 디자인 다 물품이 다르잖아요. 디자인은 1디자인 1출원 제도에 의하면은 모든 물품에 대해서 각각 디자인 다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많은 다수의 제품에 대해서 모두 각각 디자인 받아야 합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보면 일단 디자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1디자인 1출원 원칙이라 그래서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 하나의 형태, 모양, 색채를 가지면은 하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출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너무 가짓수가 많아요.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원칙적으로는 다 해야 맞는데 비용에 제한이 없다면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좀 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사지라고 하는 물품이 있는데요. 전사지는 어떤 스티커 같은 거죠. 스티커 같은 거라서 컵 같은 경우에도 컵을 제작할 때 일반적인 컵에 우리가 전사지를 붙여가지고 열을 뭐 가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캐릭터를 열전사 시켜가지고 컵에다가 받게 되죠. 그 다음에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티셔츠를 이렇게 자수로 이렇게 뭐 자수로 놓는 경우 잘 없잖아요. 자수로 놓지 않고 일단 공업적으로 양산하는 경우에는 전사지를 대고 열 프레스기로 나와서 이렇게 모양을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실제로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컵, 티셔츠 다 해야 되는데 이 전사지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 하나만 받게 되면은 이 결국에는 이 컵, 티셔츠, 뭐 학용품 등등의 그 캐릭터를 박으려 그러면 결국에 전사지를 사용하게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사지에 대해서 캐릭터 모양이 있는 전사지가 물품이고 이 전사지가 외형이고 아니 그 형태고 이 캐릭터가 캐릭터를 모양으로 넣어가지고 전사지를 등록받게 되면은 결국에 이 전사지를 활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지로 등록받는 방법. 물론 이 컵에다가 이 실제로 뭐 붓으로 칠해서 캐릭터를 그린다. 아니면 옷에 자수를 놓는다. 이건 막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전사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업적으로 양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전사지를 쓰게 될 거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전사지로 하나 등록을 받으면은 전사지를 이용한 여러 물건의 캐릭터를 박는 행위를 이 전사지 디자인으로 막을 수가 있는 효과가 있고 전사지 하나 등록하시고 나머지 주력 상품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따로 물품 잡아서 디자인 등록하시면 디자인을 좀 저렴한 비용에 전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캐릭터 자체로만은 물품성이 없기 때문에 원래 디자인 등록이 안 되고 그게 물품이 각각 받는다면은 1디자인 1출원 때문에 다 따로 받아야 되지만 전사지를 이용하면 좀 비용 줄일 수 있다. 이 내용 한번 생각하시고 그렇게 고려하셔가지고 좀 이용하시면 좋은 제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디자인 나머지 부분 살펴봤고요. 그래서 앞에 그 타법과의 관계, 부경법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저작권과의 관계 어떻게 다르냐 법이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특수 제도로서 부분 디자인 제도하고, 그 다음 동적 디자인,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뭐였죠? 관련 디자인 제도 요거 봤었고, 그다음에 캐릭터의 경우 전사질 이용하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앞에 있는 부분 디자인 제도 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 그다음 관련 디자인도 좀 중요하고, 그다음 캐릭터 경우 이렇게 전사질 통해서 출원하면 비용 좀 아낄 수 있다. 이 부분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디자인 출원하시는데 좀 이렇게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